네, 청기누설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조금 조회수 좀 줄었어요. 예상했죠, 사실. 왜 예상을 해? 도사잖아요. 나 한 100만쯤 나올 줄 알았는데. 100만이 나옵니까? 솔직히 나가야지 100만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 나오면 어떡할래? 나오면 어떡? 아니 왜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해? 업어드릴게요. 왜 내가 당신한테 아니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구독자가 있고 거기서 조회가 이게 풀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 20만 정도가 거의 뭐 많이 이제 다 인기 있을 때 20만 거기서 좀 다른 외부 유입자가 있으면 뭐 25만, 그러니까 30만. 그러니까 채널 구독자를 그렇죠. 기준으로 얘기한다. MBC 잘못. MBC 라디오 이게 그렇지. 구독자 기준입니다. 그렇지. 우리는 잘하는데 MBC가 문제인 거지. 이제 이제 내일부로 아마 MBC에서 안 보일 거야. 안 보일 거야 아마. MBC 모든 프로에서 안 보일. 그렇게 눈치가 없어 사람이. MBC 사랑합니다. 아니면 지조 있는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 MBC 저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뭡니까? 좀 쫄깃한 겁니까? 오늘 거예요? 주제는 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제2전선. 큰일 났다 또. 제2전선 들어봤어? 제2전선? 제2전선, 제3전선. 세컨드 전선. 네. 그 전쟁할 때. 예. 장교 아닙니까? 군하면 또 이거잖아. 소령, 육군 소령 아닙니까? 소령. 형님 병장이잖아요. 잠깐만 그럼 병장이죠. 잠깐만 군인 연금이 10년밖에 안 해서 못 군인 받습니다. 연금이 좀 다 받았어요. 벌써. 벌써? 벌써 한 목에 다 받아가. 그걸 또 어디다 다 변호사 개업할 때 다 써버렸어요. 소령이면 군인 연금 다 써버렸어요. 솔찬할 텐데. 형님 병장이죠? 전 면제인데요. 참. 아무튼 제2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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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뭐냐면 정규군끼리 맞붙는 주전선이 있어. 그렇죠. 정규군과 정규군이 맞붙는 주전선이 있는데 이 주전선이 아니라 다른 전선. 후방일 수도 있고 측면일 수도 있고. 제2전선. 그렇죠. 거기서 제2전선이 형성이 되면서 적의 어떤 주력을 흐트러뜨리는. 좋아요. 이게 제2전선이잖아. 맞게 설명한 거 맞지? 맞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제2전선이냐? 그렇죠. 어떤 주제입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검찰개혁과 관련한 제2전선이다. 와, 자, 오늘 이제 전문 분야 나온 거지. 유일하게 잘 아는 부분이긴 한데 자, 또 그러면 검찰 개혁이긴 한데 제2전선이다. 검찰개혁과 관련한 제2전선 얘기를 오늘 해보자 이거지. 자, 그럼 여기서 만만치 않네. 퀴즈 하나. 어제 그 시선집중 뉴스 세결 때 이미 내가 한번 던진 적이 있어. 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이 있어. 채널A와 검사장관의 검언 유착 사건이 있어. 네.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관련 강압수사 사건이 있어. 네.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검찰 참 나쁘다. 정말 나쁘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접근을 해 변호사가.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검찰 다 검찰과 얽혀 있는 건 맞지. 검찰 근데 관련 그 대답을 내가 바라고 지금 이 퀴즈를 낸다고 생각을 해. 그렇죠. 그러면 그거 말고 자 제-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제2전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답을 드리면 제보자가 같다. 제보자 다 달라요, 형. 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다 다르잖아. 이 각각의 사건을 제보한 사람들의 성격이 같다. 제보자는 제가 알죠. 뭐 예컨대 X, 제보자 X. X나 이런 사람들 다 검찰에서 수사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거지. 예. 그러니까 그 공통점이 뭐냐면 검찰의 수사를 징그럽게 받았던 겪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징그럽게. 볼 꼴 못 볼 꼴 다 본 사람들. 저도 검찰 수사 받잖아요. 저는 변호사로 가잖아요. 음. 한번 갔다 오면 다시는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감옥에 가고 싶대 차라리. 저도 검찰 수사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요? 기자 생활 때 명예훼손 사건 이런 아니 걸로. 조사 받느니 구치소 가고 싶다. 그 얘기도 그러니까 네.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보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제보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검찰 수사를 직접 겪으면서 이 꼴 저 꼴 다 본 사람. 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목소리가 이구동성이다.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야. 맞네. 자, 하나하나 맞네요. 볼까? 자, 맞네요. 윤석열 장모 사건을 제보한 사람이 노덕봉 씨라는 분인데 노덕봉.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진정서를 냈다는 이유로 보복 수사를 당했다. 검찰로부터. 나중에 모욕죄로 2번이나 기소당했다. 맞아요. 예.
라고 토로를 한 분이야. 힘들다 그랬어요. 기억나지? 내가 했는데 왜 이 나를 조사하냐, 나를 기소하냐. 그러니까 나는 욕도 안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네. 나를 모욕죄로 그것도 두 번째는 기소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다음에 채널A 사건을 제보한 사람이 누구야? 제보자 X라고 불리는 지모 씨. 그지? 이분이 그러니까 제보 내용 중에 뭐냐면 딜을 안 하면 죽는다. 가족이 죽는다. 뭐 징역 20년, 30년 살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검찰의 행태를 고발을 해요. 네. 그다음에 한명숙 사건의 그 제보자는 누구야? 지금 교도소에 있는 한은상 씨. 재수 H라고 하는데요. 근데 MBC 이제 보도 나왔으니까 이런 거, 아니 한은상? MBC 보도 이런 거 내 이름 밝혀라고 MBC가 그러니까 실명으로 보도를 했어. 한은상 씨죠. 한은상 씨.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이 한은상 씨가 뭐라냐면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한테 거짓 진술을 강요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여기한테 협조를 안 하니까 자기 19살 된 아들, 그다음에 조카 이걸 별건으로 수사하겠다고 자신한테 협박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기는 어차피 감옥에 있지만 그러니까 이 조카나 가족한테 해를 끼친다는 게 고통스러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어떤 목소리가 어떻게 돼? 이구동성이야. 여기 아우 나오네. 이구동성. 그지? 이 세 사람의 목소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야? 겪어보니 검찰 안 되겠더라. 야, 이 사람들이 검찰 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자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에는 지금 중요한 뭔가 함의가 깔린다.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자, 내가 겪어보니까 검찰 정말 안 되겠더라. 그래서 검찰 개혁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해서 바탕에 깔고 제보에 들어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노덕봉 씨가 뭐라고 하냐면 수석부장판사 출신이 내 변호사인데 내 변호사가 나한테 뭐라고 이러냐면 이제 법이 없어졌다라고까지 하더라. 검찰이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제보자 X가 자 MBC한테 그 제보를 할 때 또 한 곳에 제보를 했대요. 열린민주당에. 황희석 그렇지. 뭐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왜 그럼 열린민주당에 줬느냐? 검찰 개혁을 외치는 열린민주당을 보고. 민주당보다는 열린민주당이 더 검찰 개혁에서 더 적극적이다. 그래서 지금 열린민주당한테도 줬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뭐가 깔려 있어? 초점은 검찰 개혁이다라는 걸 이미 거기에는 깔고 있는 네. 거지. 그다음에 한은상 씨. 어린이들 볼모로 잡고서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부정의한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 양아치 짓이다. 검찰을. 이건 인용이에요. 양아치 짓.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인용이에요. 한은상 씨가 한 겁니다. 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이 목소리는 오디오는 이게 따옴표로 못 따갖고 네. 말이야. 그지? 인용. 자, 양아치. 겹다운표 양아치. 양아치. 네. 예. 라고 얘기를 했지.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 세 사람이 제보를 한 것은 결국은 검찰 개혁이 필요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어필할 수 있는 사례를 폭로한다 이런 차원이잖아. 공익 차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자, 한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 자, 그럼 이 세 사람의 제보자들은 정말로 공익 차원에서 제보를 한 거냐? 아니면 사감이 엄청나게 짙게 깔려서 제보를 한 거냐? 공익 차원의 제보냐, 사감 차원의 제보냐 이거잖아 지금. 이거 형 근데 이거 저는요 좀 섞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이제 변호사 정말 공익적인 느낌이 덜 역시 들어요. 그 변호사다운 게 나온 게 그러니까 네. 사실은 형사 사건의 어떤 그 사법의 원리는 그렇죠.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 전 다 의심합니다. 원리가 이거지.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의 그 사건과 얽혀 있는 사람들의 선 일을 함부로 믿지 말고. 믿으면 안 돼. 믿으면 재판 못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말고 오히려 의심을 하면서 접근하라. 이게 이제 사실은 사법의 원리지. 지금 그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 그래서 오케이. 저는 사감도 있다. 오케이. 있을 수 있다. 오케이. 나도 예. 인정. 예. 아 그리고 사실은 사감이 있겠지. 사감 많겠죠. 아까 있잖아. 내가 겪어보니까 안 되겠다. 그게 사감이죠. 사감이죠, 그래. 자기가 겪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자 그러면 복수 혈전이냐 아니면 정의 구현 차원이 섞여 있는 거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바로 그거지. 이거는 어떻게 알 뭐냐면 수가 있습니까? 그 내면의 양심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더라도 그건 나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럴 것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의미가 일단 이거는 없고요. 유보.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사감은 없고 오로지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거대한 차원에서 공익을 위해서 제보한 거다라는 얘기를 못해.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못해. 예. 그지?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도 없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팩트만 가지고 네. 판단을 하면 돼. 이게 이제 언론 본연의 이제 접근법 아니겠어? 맞습니다. 자, 그러면 객관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이 사람들이 제보한, 이 사람들이 폭로한 내용이 팩트냐,
가짜 뉴스. 신빙성이 있냐 없냐. 바로 그거지.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어떤 제보를 할 만큼의 충분한 자기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한 거냐 맞습니다. 아니냐. 맞습니다. 요걸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사감이냐 공익적 차원이냐 우리는 그거는 볼 필요가 없고 그렇지. 했던 게 근거를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대공 막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외치는 건지 바로 그걸 거기서 확인하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 새끼로 빠져. 예. 중요한 점을 제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보하고 폭로한 내용을 일체 받아 쓰지 않고 있는 언론들이 많아. 그 언론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범죄자 아니냐. 범죄자의 말을 어떻게 믿고 함부로 그걸 쓰느냐.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 몇몇 보수 언론에는 메시지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메신저 그렇지.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믿지 말자. 그 내용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럼 아예, 가지도 않아요. 아예 보도를 안 해. 가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예. 거고 이건 그러니까 양극단인데 이게 하나의 극단이야.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극단은 이 사람들이 겪어봤으니까 자기가 겪은 걸 얘기하니까 무조건 진실일 거다. 무조건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그것도 극단이야. 왜냐하면 편향이지 엄밀하게. 이 사람들이 느낀 거는 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객관적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보면 그쪽으로 가는 것도 맞지 않죠. 그렇지. 우리 중간에서 그러니까 얘기를 했으니까. 양편향인 거지 사실. 빼버려야 돼. 양편향에 빼버려야 빼고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네. 우리는 정도만 걷잖아. 항상 정도만 걷잖아요. 그렇지. 시선 항상 집중. 정도. 그지. 시선 집중. 그렇지. 네. 정도만 걷는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이 제기하고 제보했던 내용에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우리는 그걸 판단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면 네. 되는데 네. 자, 이런 거지. 자, 그러면 윤석열 장모 사건 어떻게 됐어? 결국은 미루던 검찰이 기소했어. 기소했어요. 결과는 마지막에 그거야.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렇지. 기소했어. 네. 그다음에 채널A 건 어떻게 됐어? 채널A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를 내놨어. 물론 네. 반쪽짜리지만 내놨고 거기에 취재 윤리에 상당히 심각한 위반이 있었다라고 일단은 실토를 했어. 인정을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얘기는 쏙 빠져서 반쪽짜리 그렇지만 결과긴 하지만 취재 윤리 위반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 X가 애당초 MBC에 와서 제보했던 내용을 당사자의 채널A가 인정을 했어. 맞다라는 거예요. 그 그치? 부분은 맞다라는 그러면 거예요. 여기서 네. 어떻게 돼? 우리는 신빙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 일단은 신빙성 어느 정도는 맞네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는 왜냐하면 거지. 당사자들도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그러면 나머지는 하는상 씨 어떤 제기. 이거는 현재로서는 아직은 미정이야 네, 내가 볼 때는. 네. 근데 다만 MBC 보도와 이런 것들을 다 뉴스타파 보도 이런 걸 종합을 하면 어떻게 돼? 한은상 씨가 자기가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을 계속 불려다녔고 그렇죠. 자기 돈으로 조카한테 시켜서 초밥 사와라 뭐 사오 수육 사오라 해서 검사로 같이 수사관으로 같이 먹었다 얘기했잖아. 얘기했잖아요. 난 이런 경우도 처음 보는데 아니 보통 이러면 검찰이 국밥 이런 거 시켜주는 거 아니야 원래? 그게 저 중앙지검 앞에 잘하는 데가 있어요. 아 그래? 국밥집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보통 가면은 초밥 먹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야, 검찰 수사관이 그 저 공금에서 국밥 시켜서 빨리 먹고 빨리 이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국밥 입을 훅 모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떻게 채우고. 자기 돈으로 초밥 사오고 뭐 1인분이 얼마? 5만 몇천 원? 뭐 고급 수육 사오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네. 자 MBC 보도로 보면 그래서 한은상 씨가 주장하는 그래서 자기가 서울중앙지검에 불려다녔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불려다녔던 서울중앙지검의 출입 기록 네. 그거 일치하더라. 그럼 끝이에요, 사실은. 그다음에 초밥집 영수증까지 나왔다는 거 아니야. 구치소에 막그 앞에서 사 먹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치소인데 서초동으로 전화해서 아 여기 야, 어디 구치소인데요. 여기 서울구치소인데요. 네, 서울구치소인데 초밥 하나 줘 있어. 초밥 1인분 하나만 배달요. 특대로 주세요. 그럼 새우 초밥 많이 넣어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난 새우초밥은 싫어. 알겠습니다. 우리는 초밥 먹으러 가자. 초밥 갈까요? 근데 누가 쏘는 거지? 한은상이 써라 그래. 아무튼 일단 이것도 여기까지만.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한은상이 어떤 주장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출입 기록과 그다음에 어떤 뭐 내 돈으로 음식 사서 그러니까 수사관으로 먹었다라는 영수증은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나머지 판단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 맡기겠어. 아무튼 신빙성 이래.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부터가 본론이야. 네, 이제 아까 이제 시작이네요. 제2전선 얘기를 했으니까. 예. 자, 그러면 결국은 뭐야? 이 세 사람이 그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초점 뭐냐면 검찰의 수사 행태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잖아. 수사하는 방법이 비인권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간단히 하면 수사 목적도 그러니까 정상에서 일탈돼 있고. 일탈돼 예를 들어서 있고. 자 유심 거 내놔. 싹 다 별건에다가 싹 다
타겟 수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유시민을 표적 삼아서 아예 그러니까 그 뒤지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얘기가. 네. 수사의 목적도 그렇고 수사의 방법은 또 어떻게 했어? 더 구치소에서 불러가지고 수십 번, 70번씩 부르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 세 명의 제보자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검찰 수사의 어떤 정당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야. 그렇죠. 이게 여기서 제2 전선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게 제2전선이면 형님 이제 저도 군인 아니겠습니까? 네. 주전선은 좀 알겠습니다. 주전선이 뭐야? 주전선은 곧 있을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그렇지. 그리고 검경 사건 조정 그렇지. 이 부분이 주전선이죠. 여야 싸움. 쉽게 하면 여기는 주전선의 양 정규군이 누구냐면 한쪽에서는 여권이야. 여권. 여권이고 또 177명. 한쪽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 검찰과 야당 연합이야. 그렇죠. 야당연합. 예. 양 정규군이 어디서 싸우고 있어? 국회의사당에서. 안에서 수속 법안이 통과가 돼야지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돼요. 제도화 할 거냐 말 거냐, 네. 법제화 할 거냐 말 거냐, 거냐, 추천화 할 거냐 말 말 거냐를 거냐. 가지고 이게 주전선이야. 주전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식 전선은 이거야. 예. 근데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얘기했던 지금의 이 제2전선이 이 주전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거지. 이게 오늘의 본론이야. 주전선이 제2전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달라질 수 말씀을 있는 하는 거지. 거죠. 바로 형님. 그거지.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자 네. 여기서 자 검찰과 야당의 연합 세력에 있어서 집권 그러니까 여권과 지금 맞서는 주된 동력이 뭐겠어? 뭐 지금 우리 국민에 밀어준 그런 어떤 바로 그거지. 수표 정당 예를 들어서 만들었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조직이 네. 살아있는 권력까지 치는 살아있는 권력까지 치는 윤석열 체제의 원칙이고 뚝심 있는 검찰이다. 네. 근데 오히려 현 집권 세력이 검찰의 이런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그런 논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네. 살아있는 권력을 치니까. 네. 안 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치니까 어쭈 이것들 봐라 해가지고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금 해치고 있다. 현재 여권 세력이. 네. 이렇게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다음에 다수의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런 뚝심 있고 원칙 있는 어떤 대응 모드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 많은 수가 인정을 하긴 합니다. 또 아닌 쪽도 있지만. 근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3명의 제보자가 나와가지고 검찰이 이런 짓을 했다라고 지금 폭로를 했어. 야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윤석열이 이거 다 허위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지금까지 곰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양아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양아치. 이거는 또 따옴표. 양아치. 따옴표. 그러지? 양아치. 네. 네. 노덕봉 씨가 했던 얘기에 따옴표. 따옴표. 양아치. 네. 짓. 그지? 네. 곰탱인 줄 알았더니 양아치더라. 알고 보니까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구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게 정말 수사를 이렇게 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야, 검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문제에서 가장 어떤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여권 세력에 대한 어떤 그 이 저항력을 삭감시켜 버리는 거지. 어쩌면 형님 말씀 들어보니까 주전선 싸움은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정규적인 일이니까. 그렇지. 근데 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제2전선에서 뭔가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간단히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예. 조국 국면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제 검찰 개혁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것은 사실은 말 그대로 논리 싸움은 그렇죠. 논리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좀 약간 뭐지 논리는 개발하기 나름이다. 누가 그런 얘기를 말하기 하는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논리 싸움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조국 국면에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론 지형이 어떻게 조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몇 번의 어떤 국면을 거쳐간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세 건의 어떤 제보와 폭로가 여론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야, 근데 이거는 형님 또 일각에서도 이런 얘기도 해요. 그 세 건이죠. 왠지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측에서 그러니까 만들어낸 거 아니냐. 쉽게- 제2전선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 쉽게 컨트롤 타워가 있어갖고 있지 않냐. 작업 들어간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해요. 작전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저한테도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사실은 그 의심을 가지고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봤어. 예. 그래서 자, 이 세 명의 제보자 간에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요. 한번 보자. 자, 그게 핵심이거든 사실은. 예. 나도 그래서 혹시 이게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고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이 세 사람의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차 어떤 공격으로 갔던 게 아니냐.
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시민보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덕봉, 제보자 X, 그다음에 하는상. 그러게요. 하는상 어떤 세 명의 연결고리가 있다면 내가 볼 때는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심각한 합리적 의심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뉴스타파야. 그러니까 시민보라니까요. 뉴스타파네. 시민보 김경래가 했나?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고 컨트롤 타워야. 그 뭐 시민보가 그 되나? 잠깐만 이러다가 이제 저 뉴스타파에서 그러니까 팔거듭해서 쫓아오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왜 그러냐고. 우리는 오로지 저널리즘의 정도를 구현하고 있는 뭔데 왜 이러냐라고 하면은 그냥 보면 시민보 이럴 때 그냥 그럼 저희하고 인터뷰 한번 하시죠 여러분들. 시민보 씨, 시민보 기자 한번 나와줘서. 그래.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이거는 정말로 아니죠. 어떤 작전이라고 봐야지. 네, 근데 시민보- 지금까지 사실은 이 세 명의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 없어요. 연결고리가 뉴스타파가 뭐 보도하고 MBC도 보도했잖아요. 장혜수 기자도. 보도한 거하고 이게 뭔가 만들으려고 보도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바로 그 점에서 네. 본다면 아무튼 그게 뭐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다 떠나서 결국은 이게 지금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주전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포인트 하나가 나와.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자. 검찰,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제보자가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 검찰 수사 행태에 대한 정면의 문제 제기라고 했어. 이게 밖에 드러난다면 이게 결국 뭐냐면 자 검찰의 수사권 행사는 정당하냐? 네. 라고 하는 문제로 이건 연결이 되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문제냐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일단 나왔는데 지금 이게 휴화산이야. 네. 사화산이 아니라 휴화산. 터질 듯 말 듯 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터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는데 검찰이 그래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6개 분야인가는 남겨놨어. 네. 그지? 6개 있어요. 6개 분야는 남겨놨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검찰이 경찰을 제끼고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아직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지금 여권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것조차도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완전 폐지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여권안에서 이게 지금 자기들 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여권 안에도 좀 약간 급진론자가 있고 온건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여권 안에서 이 문제가 최종 정리가 돼 있지 않아. 그렇죠.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 여권 대 검찰이라고는 주전선 말고 여권 안에서 일단 교통 정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맞습니다. 여기서 결국은 이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거지. 사실은 뭐 저는 검찰 개혁에 관심이 많은 입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수사권을 검찰이 보유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 작년에 통과가 됐잖아요. 통과가 됐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100에 있으면 100의 권리 권한 중에 30 정도 떼준 거예요. 70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70이 있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반개혁이다. 절반적밖에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고 이런 싶거든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검사라고 하는 어떤 직업의 사람들이 왜 있느냐. 수사교육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검사라고 있는 게 검사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렇잖아요.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검사라고 하는 검사가 자기가 직접 수사를 하면 누가 검사하냐. 누가 검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폭로가 떨어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수사해서 내가 기소할 건데 내가 할 거니까 무리해서라도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수부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다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에서 완결점을 어디에 찍을 거냐. 6개 분야에 대해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줄 거냐. 그거를 폐지시키는. 아니면 폐지할 거냐라고 완전한 하는 폐지. 문제. 결국은 이 어떤 그 논란의 지형까지 이게 규정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그 어떤 논란에서 제2전선이 엄청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몰라.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진실이 무엇이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된 주제는 아니야. 그지? 우리는 뭐 그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진술 강요가 거의 협박 수준으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건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공수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지. 근데 몰라. 그러니까 우리 아까 신빙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잠정적인 이야기일 뿐이야. 그렇죠. 그잖아. 정해진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닌 아니에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개개의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냐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아무튼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 문제 제기가 나올 만큼의 근거를 갖고 하는 얘기다라는 정도에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런 공감대가 어떤 여론으로 지금 그러면 그 귀착이 되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그것이 그러면 여권이라든지 주전선에서 지형을 또 어떻게 그 조정할 것이냐의 문제. 지금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제2전선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 검찰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 싸움에서 이겨야 되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
주전선도 주전선이지만 근데 제2전선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네. 이 제2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제2전선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주전선으로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는 주력 부대를 어떻게 분산시키느냐. 그렇죠. 네. 군사 전술로는 그거잖아. 맞죠. 제2전선이 갖는 효용성은. 뒤에서 치고 있으니까 빼가 정규군이 다시 빠지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제보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울림이 그러니까 그 전파가 별로 재질 않고 그래서 울림이 별로 없다면 검찰이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주력을 굳이 안 빼도 되는 거지. 아마 지금 안 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언론의 보도 태도고 이거는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어쩌면 이게 나중에 이 제2전선에서 뭔가 심각한 불법적인 수사 행태가 입증이 되거나 드러난다면 결정적 물증이 나와버리면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영 다른 논리일 수도 있지만 1987에 그렇잖아요. 열기가 열사 박종철 열사나 이한열 열사 그걸로 다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하나의 증거가 또 촛불을 또 태블릿 PC입니다. 사실은 태블릿 PC 나와서 된 거잖아요. 바로 그거지. 이 제2전선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뭔가 결정적인 뭔가 나왔을 때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개혁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거야.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민주당 대 검찰, 예를 들어서 청와대 대 뭐 야권 이런 식으로만 지금 그 틀에서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다. 어찌 본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전선이 다른 데서 지금 그어져 있고 거기서 치열한 지금 공방이 오간다. 이걸 좀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 세 가지 사건. 그렇지. 저는 그다음에 관심이 많아요. 진짜. 그 각각의 사건이 갖는 어떤 진실이 무엇이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렇죠. 중요한데 근데 개개의 사건의 진실에만 어떤 초점을 두지를 말고 맥락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전체 틀에서. 네. 이것도 좀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한 거죠. 나 한편으로는 검찰 관계자가 이걸 보고 제2전선으로 갑시다 할까봐 조금 가도 돼요. 아니요. 가보세요. 와주면 고맙고 와야지. 가야 돼요. 근데 와서 한번 반박을 하시고 반박하셔야 돼요. 반박하시고 그러면 한번 검증해 봅시다. 반박하셔야 돼. 이러면- 당신들이 했던 수사 방식 반박을 하셔야 돼.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지. 이거 규명돼야 되는 거잖아.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네. 그잖아. 근데 제가 뭐 저도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검찰이나 변호사 하면서 대충은 알긴 알겠어요. 해봐. 지금 해봐. 알겠다고. 해봐. 알지만 제가 말을 못하죠. 뭐 왜? 말한다고 뭐 제 말 들으려나? 그럼 그거 말고는 군인연금 진짜 다 썼어? 다 썼어요. 변호사 개업하면서. 그럼 다 썼어요. 초밥 못 먹어? 초밥은 한은상 씨한테 사달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지금. 자, 오늘 검찰 개혁 얘기했는데 검찰 개혁의 어떤 본질 이 부분보다 싸움 양상에 대해서 우리 머털 도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전선이 있으면 제2전선이 있고 이 제2전선에서 뭔가 향방이 갈릴 수 있다. 그렇지. 아주 정리 중요한 잘하셨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천기누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가요. 안녕. 검찰. 큰일 났다.